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문이 알고 싶다의 이강민입니다. 여러분들은 두산과 LG를 동시에 원하는 팬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국 선수들 때문에 토트넘과 PSG를 함께 응원하는 분들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중 한 팀이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당신은 그 팀을 응원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연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MB팬은 스포츠 스캔들 앞에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스캔들에 대한 일반 팬들의 반응을 다룬 연구는 많았지만 저자는 일반 팬과 MB팬의 반응이 어떻게 다를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MB팬은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자신이 MB팬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PD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본인이 MB팬이신가요? MB팬이요? 그게 뭐예요? 혹시 프로야구 팬이신가요? 프로야구 보죠? 그럼 어느 구단 팬이세요? 저는 두산이랑 롯데요. 네네. 그렇게 한 리그에서 여러 팀을 좋아하는 걸 MB팬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저 MB팬 맞나봐요. 이렇게 MB팬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촬영팀은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전문가에게로 향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논문은 조금 복잡하게 세 가지의 실험 연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승부 조작 스캔들, 그리고 경기력과 무관한 불법 스캔들인 미성년자 성 스캔들, 그리고 비교적 합법적인가 싶긴 하지만 저자가 정의하고 있는 비교적 합법적인 불륜 스캔들과 극단적 불법인 미성년자 성 스캔들의 비교, 이렇게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팬 유형별로 반응이 다를 거라고도 생각했지만 스캔들 유형별로도 반응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일단 이 논문은 두 가지 이론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 정체성 이론, SAT 이론입니다. SAT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외집단과 차별화를 통해서 자존감을 유지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저자는 이 SAT 이론을 통해서 내집단 팬과 외집단 팬들의 특성을 설명했고요. 다음으로는 사회 정체성 복잡성 이론입니다. SIC 이론인데요. 이거는 개인이 동시에 여러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정체성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통합하는지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MB팬이 여러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 이론으로 MB팬의 반응을 설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가설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스포츠 스캔들에 노출된 후 MB팬은 팀에 대해 내집단 팬과 유사하지만 외집단 팬에 비해 더 긍정적일 것이다. 종속 변수는 팀에 대한 태도와 신뢰도로 나눴고, 두 번째는 MB팬은 가해자에 대한 태도가 내집단 팬이나 외집단 팬보다는 덜 부정적일 것이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바로 하겠습니다. 종속 변수는 가해자에 대한 태도로 나눴고, 세 번째는 MB팬은 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지만 가해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반면 아웃그룹 팬은 팀과 가해자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종속 변수로는 팀과 가해자에 대한 태도로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포츠 스캔들에 노출된 후 MB팬에 연루된 팀 스폰서에 대한 평가는 내집단 팬과 유사하지만 외집단 팬에 비해 더 긍정적일 것이다. 종속 변수는 스폰서 태도와 신뢰도로 나눴습니다. 두 번째 가설에 대한 근거는 이 블랙십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내집단 구성원이 일탈 행동을 했을 때 동일한 일탈을 저지른 외집단 구성원보다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미국 거주 축구팬으로 미국 아마존 패널 데이터를 통해 모집되었고 실험 전의 주장 이름, 응원가 등 간단한 퀴즈를 통해 진성 팬 여부를 선별했습니다. 각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뉴스 기사 형식의 자극을 읽었고 팀, 가해자, 스폰서에 대한 태도 및 신뢰도를 평가했죠. 앞에 말했던 것처럼 저자는 팬 유형을 3가지로 분류했는데 설문 문항을 통해 4점 초과 4점 이하면 내집단, 반대면 외집단, 둘 다 4점을 초과하면 MB팬으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을 보시면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스캔들, 즉
승부 조작 상황에서 팬 유형에 따른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이 기사에는 팀 선수들이 승부 조작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팀의 공식 입장, 팀의 스폰서가 해당 사건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과를 보시면 MB팬이 팀에 대해 내 집단 팬과 유사한 수준의 긍정적인 태도와 신뢰도를 보였고 외 집단 팬보다도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내 첫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평가에서도 MB팬이 가장 관대한 평가를 했고 내 집단 팬은 가해자에 대해서만 부정, 외 집단 팬은 팀, 가해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두 번째 가설과 세 번째 가설 모두 지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폰서 평가에 있어서도 MB팬이 내 집단과 유사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했으며 외 집단 팬보다도 높았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가설 역시 지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스캔들이 경기력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도덕적으로 위반 소지가 크고 불법적인 상황인 미성년자 성 스캔들에 따른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사 내용만 바뀌고 나머지 방식은 모두 연구 1과 똑같이 유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MB팬은 이번에도 팀에 대한 반응과 가해자에 대한 반응이 실험 1과 같은 결과를 보여 첫 번째 가설과 두 번째 가설, 그리고 세 번째 가설까지 지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스폰서 평가에서 팬 유형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스폰서에 대한 태도가 팬 유형에 따라 달랐던 반면 경기력과 무관한 스캔들에서는 스폰서에 대한 반응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번째 가설은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험은 스캔들의 성격 차이, 다시 말해 합법적 스캔들인지 불법적 스캔들인지가 팬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했습니다. 하나는 극단적이게 불법적인 미성년자 성 스캔들, 다른 하나는 비교적 합법적이지만 비도덕적인 불륜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설정되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팀에 대한 평가에서는 MB팬이 여전히 외 집단 팬보다는 높아 가설이 지지되었지만 내 집단 팬보다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도 MB팬은 외 집단보단 관대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내 집단 팬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아 가설은 부분 지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폰서 평가에서는 두 번째 실험과 마찬가지로 팬 유형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MB팬은 모든 실험에서 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가장 관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자는 이들이 단일 팀 정체성보다 다양한 소속감을 가진 덕분에 사항을 더 유연하게 받아들인 결과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스폰서 평가에서는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스캔들에서는 팬 유형 간 차이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 강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이슈라 팬 유형과 무관하게 반응이 수렴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논문은 MB팬이라는 팬 유형을 이론적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스캔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스포츠 구단과 스포츠 기업은 이들을 위기시 지지 기반이 되는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연구에는 아주 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자가 주장하는 사회 정체성 복잡성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연구의 문제점으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참여자의 인구 통계적 정보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 스캔들과 같이 윤리적 판단이 강하게 개입되는 상황에서는 참여자의 성별, 나이, 특히 문화권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는 해당 변수에 대한 설명이나 통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문화 간 비교를 확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세 가지의 실험의 표본은 여성의 경우 50%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러한 점은 성 스캔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령대 또한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 이를 통제하였을 때 연구 결과는 다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후속 연구에서는 팬 유형 간 균형 있는 집단 구성과 함께 성별, 연령, 국가 등을 포함한 다층적 분석 설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비평입니다. 이 논문은 팬 유형에 따른 스폰지 스캔들 반응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 정체성 복잡성, SIC 이론을 이론적 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한 개인이 복수의 소속 집단을 인식할 때 그 소속들이 얼마나 서로 겹치지 않고 불일치한다고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정체성 복잡성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인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 복수의 내 집단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정체성들 사이에 불일치 또는 비중첩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즉, 나는 여러 집단에 속해 있다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집단끼리는 서로 다르고 때로는 충돌하거나 긴장관계에 있다고 자각하는 수준이어야 해당 이론을 완전히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스포츠 팬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토트넘과 PSG가 내년 챔스에서 맞붙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떤 팬이 난 그냥 토트넘, PSG 두 팀 다 좋아. 두 팀 다 내가 좋아하는 한국 선수가 뛰고 있잖아 라고 말한다면 두 팀 모두 좋아한다는 정서적 동일시는 있지만 두 팀 간에 구별되는 정체성이나 긴장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사회 정체성, 복잡성 이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다른 팬이 나는 PSG도 좋아하고 토트넘도 좋아하지만 두 팀의 응원 방식, 팬 커뮤니티 분위기, 구단 철학이 너무 다르다 보니 응원할 때마다 내가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는 느낌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 경우는 복수의 내 집단 정체성이 존재하고 그 사이의 불일치나 긴장관계에 대한 인식이 수반되므로 SIC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베이스를 가지고 앞에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팀 A와 팀 B 모두에 대해 높은 동일시 점수를 보인 경우를 MB펜으로 분류했고 이들을 SIC 이론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항목들을 보시면 이 항목들은 두 팀 간의 정체성 차이를 인식하는지, 즉 불일치성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는 전혀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두 팀 간의 정체성 차이에 대한 인식 정도, 예를 들어 두 팀의 팬 문화나 가치가 다르다고 느끼는가와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SIC 이론의 핵심 전제를 보다 명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팬을 새롭게 분류하고 MB팬이라는 개념을 통해 스포츠 위기 상황에서 스폰서와 팀의 지지 기반을 확장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두 팀 모두를 좋아했던 당시, 스캔들이 터진 지금, 당신은 누구의 편을 들겠습니까?